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어느새 11월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겨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스키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진정한 겨울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스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펜타곤 스포츠 대표 이광호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펜타곤 스포츠 이광호입니다. 네, 오늘 이제 스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전해주실 텐데요. 유익한 내용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그 설원이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아마 스키의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스키를 좋아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이제 설원이에서 하는 특별한 환경 속에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 할 수 있고요. 네. 또 스키를 한번 배우게 되면은, 스키나 스노보드를 배우게 되면은 또 스피드를 즐기는 그 스피드에 많이 빠져들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겨울을 기다리게 되죠. 네, 그 스피드를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 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겨울이 길기 때문에 겨울 스포츠를 즐기지 않고서는 정말 무료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들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스키장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스키장들은 대략 한 40개 이상 스키장이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흔히 저희들이 시내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소닐에 위치한 업랜드 스키장, 그리고 셰퍼드 베들스데이에 위치한 놀스역 스키센터, 그리고 미시사가에 있는 센테니얼 스키센터,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토론토 인근에 있는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는 이제 가장 잘 알려진 블루 마운틴을 비롯해서 마운트 샌 루이스, 그리고 홀스밸리, 스노우밸리, 그리고 이스트에 위치한 다그마 스키장 해서 그렇게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40여 개 이상의 스키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놀수역에 살기 때문에 몇 개밖에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참 많은 스키장이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소개해 주신 스키장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편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우선 인근에 있는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블루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에서 한 약 2시간 정도, 그 외에 마운트 샌 루이스, 홀스밸리, 스노우밸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시면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근데 교통편 같은 경우 차량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을 많이 찾게 되는데,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개인 차량보다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더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경유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렌트카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겨울철 안전사고에 주의해서 다녀오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각 리조트마다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예. 우선 온타리오 주 안에는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언덕, 그리고 힐이라고 하죠. 힐 위에서 슬로프 위에서 많은 스키, 스노보드를 하게 되는데, 특히 블루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 웨스트 해서 회사의 계열사고 또 부대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진 그런 최고의 스키장이라 할 수 있고요. 마운트 샌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슬질, 그러니까 스노우 컨디션을 굉장히 잘 관리하는 스키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이라 할 수 있고, 홀스밸리, 스노우밸리는 스노우 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스키장보다 빨리 개장을 하는 스키장이에요. 그리고 스노우밸리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 튜빙,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스노우 튜빙 시설이 가장 큰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네. 리조트에 가게 되면 본인의 장비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렌트를 해서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렌탈 그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될까요? 예,
대부분의 이제 스키 리조트에서는 렌탈 샵이 따로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제 장비를 수리하는 샵도 있는 곳이 대부분 많고요. 그래서 장비를 렌탈하실 경우에는 특히 초보자분들이 많이 렌트를 하게 되는데, 렌트하실 때 주의하실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가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센티미터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될까, 안 그러면 어떤 사이즈로 얘기해야 될까,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센티미터라든지 킬로그램이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편안히 이제 사이즈, 그리고 본인의 키, 그리고 본인의 실력 정도를 얘기를 해주면은 거기에서 맞춰서 그렇게 렌탈샵에서 렌탈을 해주고 있어요. 네. 본인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부츠 같은 경우에는 꼭 신어보시고, 그리고 발끝이 닿을 정도로 딱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손을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이제 좋은 장비를 선택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부츠 사이즈를 고르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딱 맞게 신는 게 좋은 거군요. 저는 좀 약간 한 반치수 정도 크게 신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스키나 스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슬면에서 많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의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부츠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치수 큰 신발을 신게 되면은 조금은 편안한 느낌은 있지만은 운동을 할 때, 스키나 스노보드를 탈 때 힘 전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레슨을 받으시거나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거나 또는 스피드를 내서 심하게 넘어질 경우에는 골절상이라든지 무릎에 큰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신으셨을 때 이제 발끝이 닿고 발가락은 움직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신발을 묶어서 뒤꿈치가 들리지 않을 정도, 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는요, 리조트에 가면 그 스키 용품 비용 외에 리프트비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위에 계신 분들을 보면 시즌 패스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네. 그럼 보통 시즌 패스와 데일리 패스를 구입을 했을 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립덕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단지 가격이 차이 나는 건 이제 리조트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리프트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한두 번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비싼 금액의 시즌 패스를 이제 사시는 것보다는 데일리 패스 또는 이제 네. 본인이 이용하시는 시간에 따라서 오전권, 오후권 또는 4시간, 6시간 이렇게 구분이 되는 리조트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한 스키장에 4번 또는 5번 이상씩 이제 간다라고 할 때는 시즌 패스를 이용하는 게 낫겠죠. 스키장마다 리조트마다 이제 시즌 패스 종류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미리 한 번 더 웹사이트라든지 그런 곳에서 정보를 얻으시고 본인한테 맞는 시즌 패스를 구입해서 쓰시면 될 거예요. 지금 시즌 패스와 그리고 네. 데일리 패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얼리버드 패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아침에 가서 구입하면 싸게 되는 건가요? 어떤 패스입니까? 얼리버드라고 하면 저희 한국말로 하면은 조기 할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각 리조트마다 그 리조트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시즌 패스를 9월달 또는 시즌이 끝난 4월달부터 조기 판매를 실시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얼리버드 시즌 패스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시즌 들어가기 한 달, 2달 전에 마감이 돼요. 미리 구입하시면은 하프 프라이스 정도까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11월 첫 주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구입이 가능한가요? 지금 블루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요, 11월 8일까지 다시 연장을 해서 조기 할인권을 시즌 패스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노우밸리, 홀스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감이 된 상태예요. 그 리조트에 있는 숙소를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족끼리 갔을 때는 아무래도 리조트 안에서 숙박 식사를 그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스키 타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고르면 될까요? 그렇죠. 리조트 주변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숙소가 굉장히 많고요.
그 리조트의 크기에 따라서 숙박 시설도 많이 틀리죠. 그 작은 규모가 작은 리조트에 갈 때는 리조트 안에 부대 시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밖에서 숙박하셔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처음 가시는 리조트라면은 그 리조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제 얻으신 후에 네. 가시면 되고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제 마운트 샌루이스나 블루 마운틴을 예를 들자면은 블루 마운틴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700개 이상의 이제 유닛이 렌탈을 하고 있어요. 네. 렌트를 하고 있고 유닛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내 연인이 간다 또는 가족이 간다. 그 가족 그렇게 이제 규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고요. 예. 물론 리조트 안에 이제 예약을 하시면은 스키 인앤아웃 할 수 있는 그 프로퍼티가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죠. 안전하고 그리고 즐겁게 스키를 즐기기 위한 안전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스키를 타기 전에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은 스키라든지 스노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눈 위에 사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상의 위험이 많죠. 그래서 미리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준비 운동을 해서 몸의 유연성을 최대한대로 이제 높인 상태에서 운동을 스키를 하시면 되고요. 하시고 이제 립트를 탄다 또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동을 한다 할 때는 적절하게 장비를 이동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것이고 특히 리프트 타고 올라갈 때는 뭐 흡연을 한다든지 또는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런 행동은 삼가해야 되겠고요. 슬로프에서 이제 스키 스노보드를 탈 때는 친구들과 뭐 장난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삼가하면 좋겠고 만약에 넘어졌을 때는 슬로프 중앙 자리에 넘어졌을 때는 빨리 일어나서 네. 가장자리로 피해줘야지 뒤에서 오는 사람들과 이제 추돌 사고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음주 스키 특히 또 하실 수 있는데 네. 음주 스키 그리고 본인이 음주 스키는 삼가하시고 이제 본인이 탈 수 있는 적절한 슬로프를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타시면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자녀들과 함께 스키장에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스키를 먼저 어렸을 때 가르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스키를 잘 타시면 부모님이 자녀분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을 텐데 네. 그게 아닌 경우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지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이제 어린 이제 아기가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가르치진 않아요. 네. 예, 제가 직접 가르치게 될 경우에는, 예.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좀 더 많이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 운동하는 상황에 있어서, 학생이 배우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가시면은 리조트 안에 스노우 스쿨이라든지 데이케어 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직접 가르치게 된다면은 항상 스킨십을 많이 가지면서 학생이 하고 싶은 방향 쪽으로 같이 즐길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하는 게 좋은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을 좀 많이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즐겨라. 예. 정말 놀면서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곧 스키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 올겨울에 알고 있으면 유용할 만한 스키 정보가 있다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자녀가 있는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각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이제 키즈 캠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늦었지만은 한 번 더 이제 인포메이션을 얻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캐나다 전 지역에서 이제 실시하는 이제 그레이드 4 and 5 스노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스노우 네. 패스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이제 전 지역에 있는 156개 스키 리조트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고요. 패스를 받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리조트에 가시면은 립트권을 3장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나요? 우선
신청서를 이제 발급을 받으시고요. 신청서 발급은 이제 스포츠 책이라든지 스포츠 마트 같은 곳에서 픽업이 가능하고요. 또는 이제 그 snowpass.ca라고 가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예,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그 우송료와 함께 거기 그레이드 4, 그레이드 5 학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해서 보내시면은 한 약 2주간의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패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려면 꼭 자녀분들이 4학년, 5학년이어야만 되는 거네요. 어린 학생들은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원래는 98년생 그리고 99년생이 해당이 되고요. 네. 보통 4학년,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스키를 배우기에 아주 적절한 신체적으로도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4학년, 5학년 자녀분들을 두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겨울에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는요,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펜타곤 스포츠에서도 네. 올 겨울에 진행하고 있는 겨울 뭐 스키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예, 펜타곤 스포츠에서는 우선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시즌을 준비하는 시기에 저희들이 이제 시즌 패스를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스키나 스노보드 장비를 이제 공동 구매를 함으로써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이 장비를 사는데 이제 많은 이제 돈을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초보자 장비를 저희가 이제 판매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거쳐서 시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성인들을 위한 스노보드 무료 강습회라든지 블루 마운틴, 스노밸리 그리고 마운센 루이스 쪽으로 정기적인 투어도 떠나고요. 키즈 캠프, 프라이빗 레슨 그리고 스노보드 교실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 벌써 시작을 했습니까? 공동구매는 11월 15일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구매를 실시하게 되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시즌 중에 2번, 3번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무료 강습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무료 강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무료 강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또는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거기 해당 게시판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무료 강습회는 저희가 이제 스노우보드 부분만 이제 강습회를 실시하고요. 예. 주로 이제 성인들만 위주로 이제 무료 강습회를 실시합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 알아두면 좋은 뭐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교민들 사회에서도 한인 스키 협회라고 있습니다. 한인 스키 협회에서 매년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제 협회고요. 네. 그리고 매년 이제 초보자 강습, 중급자 강습, 상급자 강습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예. 스키 협회에는 한 40여 분의 이제 스키 인스트럭터 그리고 그 외에 6분 정도의 스노보드 인스트럭터가 계시고요. 모두 다 이제 발런티어로 이제 활동하시는 네. 분들이고요. 그래서 오는 11월 29일에 처음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초급, 중급 이제 무료 강습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무료 강습의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이용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키를 즐겁게 즐기기 위한 뭐 도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은 스키를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 혼자 즐기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과 같이 즐기면 더욱 즐겁겠고요. 그리고 하시기 전에 충분히 이제 준비 운동 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즐겁게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스키,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펜타곤 스포츠 대표 이광호 씨와 함께 스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계 1,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기리는 리멤버런스 데이가 곧 다가오는데요. 퍼피꽃을 통해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